자, 저희가 처음 발생 때는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규현 코치, 전 코치겠죠.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는데 어떤 혐의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은퇴한 이후로는 코치로 활동해온 이규현 씨는 지난 6월 대학에 입학한 미성년 제자를 불러서 입학을 축하한다며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 겁니다. 자, 비공개로 일단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이 범행 시도가 한 차례 끝난 게 아니라 술을 먹이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차례 시도했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근데 성폭행 미수 혐의는 부인을 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불법 촬영은 디지털 증거가 명백한 게 불법 촬영이잖아요. 이건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죠. 아이고. 근데 이제 강간미수 같은 경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너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규현 전 코치 좀 이 보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정말 저는 솔직히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빙상계에 있었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2016년, 17년에도 지금 이 정도 성폭행 사건까지는 아니었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의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회 당시에 1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이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이 제자가 불편한 기색을 계속 노출했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과거에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성범죄와 상관없는데요. 2005년 9월 달에 새벽에 50대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서 이 행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효과만 3번이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3차례. 하하.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빙판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김 기자, 이 검찰이 구속을 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서도 이러고도 빙상계에 있었던 거랍니까? 막 제가 그랬잖아요. 이규현 씨 집안이 정말 빙상계에 대한민국 빙상계의 큰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거기에 적시를 할 정도였어요, 영장에. 네, 이게 이 씨의 아버지 이익환 씨와 형인 이규혁 씨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인숙 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데요. 그보다는 빙상연합회가 지난해 빙상연맹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이규혁 씨의 일가족이 24년간 회장직을 독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친인 이익환 씨가 1992년부터 8년 동안 제2, 3대 회장을 지냈고 2000년부터 15년 동안은 이규현 씨의 모친인 이인숙 씨가 5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는 형인 이규혁 씨가 통합되기 전까지 회장을 지낸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규현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었던 이 아버지와 형, 다들 아실 겁니다. 성추문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네, 이익환 씨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죠. 1970년 3월에 전지훈련으로 일본 삿포로로 떠나서 그 귀국하기 전날 19살이었던 제1교포 여성을 스케이트장 주변 공원으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형 이규혁 씨 같은 경우 94년 12월에 일본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또 성추문에 휘말렸었는데 당시 이제 고교 선수였었는데요. 이 월드컵이 끝나고 파티가 열렸는데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일본 여자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과거에 이 가족 전체에 대한 이런 성추문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불거지 이규현 씨가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과거 아버지 또 형의 얘기까지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인 건데 교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음주운전 3번 적발 심지어 또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까지 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 빙상계에서 코치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의 어떤 그 아까 뭐 저희가 로열 패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것과 결부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음주운전 3번 하고 또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죽게 만들고 하면은 이미 뭐 퇴출이 돼도 뭐 이전에 됐을 텐데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그것을 보면은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아들들 해가지고 한국 빙상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사실 그 내부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뭐 아버지 또 그 형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본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빙상계에 있어서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민폐를 크게 끼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저런 식으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아들이 뭐 코치를 갖다가 하면서 저런 일까지 벌리느냐라고 하는 뭔가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진 말이죠. 피해자들의 이제 증언, 나도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보통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 보면, 꼭 뭐 이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이익을 걱정해서. 아니 저기 자막으로 로열 패밀리 가니까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왕족 그냥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24년 동안 회장을 한 집안이 독점하는 일이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까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러면 그 24년 동안 매년 몇 명씩의 제자들이 키워졌을 것이며 그 밑에서 지금도 지도자급으로 있는 또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설령 피해자가 더 나오더라도 얘기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 의혹 검찰도 아닐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대한민국 체육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도 배출했는데 아직도 이런 식의 정말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을 법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거 체육협회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제발 좀 그만 좀 봐서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하하, 알겠습니다.